네, 오늘이 7월 1일, 7월이 시작됐는데요.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 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양성 평등 주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김현순 서울시 여성 분야 명예부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1일부터 한 주간이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양성평등 주간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지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양성평등 주간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매년 7월 첫째 주 한 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일이니까 요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그 주간인 한 거예요. 주간. 네, 그렇죠. 한 주간. 네. 네. 지난해까지는 여성 주간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양성 평등 주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네.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법하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7월 첫째 주간을 여성 주간으로 지정해서 1996년부터 시행해 왔어요. 총 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개최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여성주간이라는 명칭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네. 근거가 되는 기본법인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군요. 여성발전 그렇죠. 기본법에서 네네.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네, 맞습니다. 20년 만에 법 전부가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전과 달라지는 점들 또 좀 사회에서 반영해서 강화되는 점들은 어떤 겁니까? 네네. 양성평등 기본법으로서의 개정은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그동안 여성 발전이라는 것에서 네.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그런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해서 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의 이름을 바꾼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면 성희롱의 개념을 그 이전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이제는 바꿔서 불이익이라는 것으로 조금 포괄을 해서 했고요. 또 성적 요구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또 모성보호 개념을 좀 권리 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했고요. 또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해서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한 겁니다. 네. 저희도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군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기존에 이제 뭐 여성의 인권, 뭐 여성의 발전, 여성의 차별 해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까지 바뀌면서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그 용어들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 발전, 여성 인권보다는 양성평등이라는 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가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보면 되죠. 네. 예, 그동안 여성 발전하면 이제 네. 여성만을 초점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성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네. 그렇게 좀 크게 확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 주가 이제 한 주간이 오늘부터 일주일간이 양성평등 주간인데요. 이제 메르스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이 또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 우려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네. 뭐 이렇게 되었는데요.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도 마찬가지로 좀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7월 11일 토요일 날 여성 주간, 그러니까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는 기념식 그리고 서울시 여성상 시상식도 있고요. 여성정책 박람회와 또 시민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과 연계해서 약 7월 22일경에는 감정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기업과 MOU도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시상식이나 이 행사들이 이 기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맞을 텐데 네. 한 주 연기하셨군요. 그렇죠. 네. 시상식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고 박람회도 하고 부스라고 하면 체험 부스를 만드는 뭐 주로 과거에나 이번에 계획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에 그 네. 행사가 여성정책 박람회 그리고 그 연계한 시민체험 부스가 사회적 경제인 마을기업과 여성협동조합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창업 플라자 입주 기업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가 인큐베이팅한 협동조합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직장맘 지원센터, 또 녹색소비자연대, 그리고 여성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1366하고 또 서울시 여약사회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그 여성 단체들과 또 서울시 기관의 센터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군요. 또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향상을 위한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또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노동자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가 되는군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이 여성들의 이제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관련해서 의미들과 서울시의 또 여러 행사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 축하 인사가 늦었지만 김연순 서울시 여성분야 명예부시장은 2대 명예부시장이시고요. 1월에 위촉돼서 이제 6개월이 취임하신 지가 지났네요. 근데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추천해서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그 영예로운 일을 하고 계신데 소감도 좀 늦었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처음엔 좀 얼떨떨하고 네. 또 부시장님 이렇게 불리는 게 되게 민망하고 어색했습니다. 예.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1월 말에 위촉이 되어서 명예부시장 된 지는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명예부시장이 하는 일은 서울의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여성 안전 분야, 그리고 여성 일자리 분야, 그리고 여성 건강 카페 같은 여성을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여성 정책들을 시민들과 여성 단체 그리고 기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7월이라 연초에 일을 시작하신 줄 알았는데 1월 말에 이제 선발이 돼서 시작하셔서 5개월이 이제 흘렀군요. 네. 주로 그러면 관련된 일들은 회의가 많이 있으시겠어요? 서울시하고도 회의하고 또 여성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듣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회의가 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회의를 얼마나 많이 가세요? 정기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부정기적인 회의가 아주 잦습니다. 많아요. 그러시겠군요. 예. 주로 이제 그 전에 명예부시장이 되시기 전에도 20여 년간 여성단체에서 몸을 닫고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이제 서울시의 여성들의 어떤 그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건의도 하시고 그 전에도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명예부시장이 됐으니까 시관계자들도 만날 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이제 또 얘기를 하시려고 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오랫동안 계셨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저는 지역 여성운동과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해왔는데요. 네. 여성단체로는 여성민회 그리고 행복중심 생협에서 한 25년째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결혼한 횟수에 비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들이 기존의 그 기혼 여성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 자체가 그 여성민회에 처음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스스로가 동네에서 자조 모임을 만들고 또 돈도 모으고 사람들도 모아서 사무실과 교육장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여성민회 최초의 지역에서의 그 지부 창립 멤버로 활동을 해왔고요. 또 지역에서 그렇게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성장한 여성들이 함께 여성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생태 환경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네. 하고 또 지방의회 감시 활동 같은 거 하면서 또 적절한 여성들을 또 의원으로 배출하는 그런 활동들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여성들의 인파워먼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중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민우의 생협이었는데요. 이름을 행복중심 생협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생활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해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해왔고요. 또 이 생협이라는 것이 개인의 필요 그리고 사회의 필요가 서로 접목되어서 지금까지 성공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9년도에 그 생활협동조합이 그 행복중심 생협이 창립이 됐는데요. 그 당시는 220명의 조합원 그리고 한 1,300만 원의 출자금을 모아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90년도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5년이 흘러서 지금은 전국에 35,000명의 조합원 그리고 24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요. 또 전체 생협의 매출은 200억이 넘는 정도 그 정도의 그 사업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에 일조한 것이 저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전에 이제 생활협동조합을 시작하셨고 초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우셨을 거고요. 많은 기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리를 잘 잡으셔서 좋은 모델이 되고 계십니다. 보람됐던 그런 과정들도 얘기해 주셨고 반대로 이제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좀 안타까웠던 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제 남편도 일을 하면서 바쁘고 저도 일을 하면서 바쁘고 네. 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지금 28살인데요. 예전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1학년 들어가서 학교 급식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아침마다 이렇게 먹을 거를 반찬 같은 걸 챙겨놓고 나오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편지 써놓고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랬더니 편지 보면 뭐 엄마 보고 싶고 슬퍼진단 말이야. 더 눈물 나.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이거 얼마나 외롭고 혼자 네. 있으면서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또 굉장히 좋아진 일이고 또 방과 후 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돌봄 센터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져서 참 다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또 지금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질 좋은 돌봄 센터나 방과 후 교실 같은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여성들과 함께 생협 시작하신 게 25년 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아이가 27이라고 자녀분이 27이요? 8이요? 8이니까 네. 뭐 어렸을 때부터 네. 손이 많이 갈 때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활동들을 해오셨네요. 자, 지금은 이제 서울시 또 여성 명예 부시장으로서 하실 일이 많은데요. 그전에도 이제 여성 활동을 많이 하셨고 지금은 명예 부시장으로 보시기에 서울시의 여성 관련 정책들이 최근에 이제 이것들은 잘하고 있다. 혹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 내지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서울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그해마다 중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여성 안전 정책 그리고 2014년도에는 여성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을 했고요. 또 올해 2015년도에는 여성 일자리 올해는 여성이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역 여성이 마을 활동,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도 이 지역 여성 활동가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여성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들에게 성평등 실현 정책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결합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결합된 정책이었다.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책 올해 마을과 사회적 경제를 위한 그 여성 정책을 만드는데 몇 번 회의를 같이 참여하고 의견을 드리면서 그 일조를 해온 것이 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잘 집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부처 간의 칸막이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좀 존재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낮추면서 서로 협조해서 발표한 여성 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네. 과제이겠죠. 김명애 부시장께서도 앞서 이제 육아의 어려움을 좀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여성들이 뭐 육아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성들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5명, 6명에 1명꼴이라 이렇게 사회에 다시 자녀를 키우고 일자리를 잡고 싶어도 어려운 환경들이잖아요. 관련돼서는 지금도 뭐 서울시에서 여러 센터들이 있긴 한데 어떤 정책들이 좀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까요? 네. 사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제 보통 경력 단절의 이유가 결혼해서 임신, 그다음에 출산, 육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또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여성들이 그 생애 주기에 따른 그 고용의 유연성이 좀 보장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여성들이 이런 결혼이나 임신, 출산 이런 걸로 인해서 직장에서 차별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런 것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전문가의 상담 같은 든든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직장맘 지원센터 같은 것도 있고요.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같은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세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또 한편으로 저는 요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뜻맞는 개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돈을 모아서 창업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네.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여성들이 협동조합이 이제 대한경제로서 좀 정착하고 자리 잡으려면 성공하는 모델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협동조합들이 자리 잡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일정 기간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 줄여서 또 요즘 뭐 경단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도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경력 단절. 사실은 뭐 집에서 육아나 가정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 활동들도 얼마든지 발전이 되고 사회에 더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단절되는 사회 고립되는 그런 여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재취업 희망 여성 제가 하나 붙여봤는데 이런 뭐 부드러운 용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임기가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으셨습니다. 여성 분야 명예 부시장으로서의 남은 6개월의 계획 또 포부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 일상의 관심사는 마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젠더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좀 접목해서 일하고 싶고요. 또 마을에서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저는 이 여성들이 협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따뜻한 경제로 만들어지는, 즉 사회적 경제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부디 엄마처럼 여성들의 어려움들을 더 많이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김연순 서울시 여성 분야 명예부시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